노동경찰을 만든다. 이거 프리랜서 신고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 떨어지는 순간도 진짜 그냥 약간 불신이 생길 때도 있긴 해. 근데 이래도 잘 돌아가 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짠돌이 형제 세무사 김찬희. 외식업자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게임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디님. 네, 네. 오늘 일단은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밸런스 게임. 핵심 인재 한 명에게 연봉 1,000만 원 파격 인상 vs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100만 원 인상.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예를 들어 전 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만 넘어가도 어쨌든 그치. 한 명에 1,000만 원보다는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제 그냥 한 명만 1,000만 원 올려주는 게 낫다. 약간 스타 플레이어가 오히려 낫다. 그치,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다른 직원들이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니까 제 차가 바뀌었지 갑자기? 아니 뭐 약간 자기도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는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반대로 약간 어쨌든 외식 사업이니까 외식 사업은 팀 플레이가 훨씬 중요해서 약간 메시가 한 명 있어도 계속 골을 먹히면 경기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직원한테 차라리 100만 원을 공평하게 좀 올려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는 방향이 더 외식업에 어울리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고려하는 직원이 포함돼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만약에 정말 권고사직을 할 정도로 저성과자다.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걸 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르네요. 주시죠. 네. 많이 다르죠. 네, 다음 밸런스 게임 질문 드려볼게요. 세무 자료를 톡으로 200장씩 막 보내주는 사장님 vs 평소에는 카톡도 안 보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급할 때 직접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사장님. 둘 다 좀 힘들긴 한데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카톡으로 200장, 300장 보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모아보기를 안 하고 하나씩 그냥 날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이거는 우리는 또 이제 증빙이니까 또 저장을 해놔야 돼. 야, 5년씩 또 보관을 해야 돼. 그냥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압도적인 것 같아. 후자보다는 카톡으로 100장 날리는 사장님이 쉽지 않다. 카톡에서 이렇게 따로 보내기 기능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내기를 할 이게 없는데. 이유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사실 사장님들이 이제 뭐 워낙 바쁘시니까 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막 밤에 12시에 끝나면 뭐 직원들이랑 뭐 회식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다 이런 거 어떡하냐 막 새벽에도 연락이 오니까 그런 거를 비유하면 약간 좀 우리는 200장 사진보다는 새벽 2시에 연락이 오는 게 좀 빡세긴 하지만 그런 걸 좀 해결해야 되지 뭐. 제가 이번 회차를 한번 오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 중인 원장입니다.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기본급 없이 본인이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만 가져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선생님들 수입이 많이 적은 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매출이 얼마든 최소 월 250만 원을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매출 수수료가 200만 원이 안 되면 제가 채워주고 넘으면 그냥 그 수수료를 드렸죠. 근데 3년간 이 안정장치에 도움을 받던 디자이너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랍니다. 자기가 보장받은 이 250만 원이 사실상 기본급이었으니까 나는 근로자였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그동안 안 낸 사례보험까지 전부 제가 다 물어내야 한다고 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라는 사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런 거 진짜. 혹시 비슷한 고민 가진 주변에 사장님들 많지 않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처음에는 너무 팀원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막 연봉 인상했는데 막 2배로 올려줬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서가 조금 미진한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 근데 F&B 업계 내가 알기로도 어쨌든 이런 경우가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런 프리랜서 계약이 흔하지?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3.3% 계약이라고 그치. 많이 하는데
4대 보험 계약을 하면 어쨌든 근로자도 받는 돈이 줄어들고 맞아. 이제 고용하는 사업주도 4대 보험의 절반을 내야 되니까 그치. 서로 안 좋긴 한데 이제 3.3% 계약을 하면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세이브가 서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좋다. 하지만 4대 보험 계약,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처럼 계약을 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또 직원 입장에서 3.3% 계약했는데 퇴직금 안 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3.3% 계약인데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주는. 왜냐하면 사업주도 돈은 세이브하면서 대신에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또 지켜주는 약간 이런 이상한 형태의 계약들을 많이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도 높아지고 그치. 퇴직금도 챙기고 그렇지. 사업주 분들은 퇴직금 줘서 일단은 얘가 나중에 딴소리를 안 그치.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없도록. 그리고 이제 4대 보험료도 세이브하고 서로 그치, 약간 좋은 건 있는 거네 어쨌든.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엔잡러, 프리랜서 이런 거를 꿈꾸는 2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프리랜서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세무 관련 내용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단은 그 개념 자체를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내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정확히 알잖아. 음. 근데 그분들은 누가 봐도 세법상 정직원이고 어. 근무 형태도 정직원인데도 불구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프리랜서인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랑 정규직이랑 뭐 지정된 장소에서 뭐 업무 지시를 시간에 맞춰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그치. 있고 회사의 뭐 사규를 따라야 되고 뭐 대표이사가 업무 지시를 한다면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러면 사실 프리랜서보다는 무조건 이제 정규직에 정규직이지. 가깝지. 맞아. 근데 그거를 잘 헷갈려서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일하는 형태는 정규직인데 또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맺는 그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참 20대 친구들이 알고 이렇게 계약을 피하기도 어렵고 맞아. 회사에 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기 싫습니다라고 요청하기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 맞아.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음. 사장님들이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직원을 프리랜서 그러니까 3.3% 계약하려는 뭐 다른 좀 외식업 말고 좀 사례들이 좀 있나요? 좀 외식업이 특히 제일 많은 것 같고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미용실도 특히 좀 많아 그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미용실들이 스텝이 있고 디자이너분들이 있는데 디자이너분들도 사실상은 급여 구조가 고정급은 거의 없고 매출을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간별로 이제 인센으로 정산받는 형식인데 그러면은 뭐 프리랜서 같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고정급도 없고 그냥 내가 매출 일으킨 만큼 거기서 인센 받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급여 지급의 형태인 거고 사실 그거보다는 그분들이 대부분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치. 대표가 뭐 이거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거의 정직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형태나 금전 지급의 형태보다는 노동의 형태에 가깝다. 그게 프리랜서 근로자랑 이제 프리랜서 구분하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지. 그냥 뭐 예를 들어 고정급 없으니까 얘 프리랜서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본인 얘기예요. 세무법인이 아니라 만약에 세무법인을 탈출해서 프리랜서 세무사로 1인 근무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 1인 근무 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 외주에서 뭐 회계사님들 같이 뭐 그치. 뭐 외감을 따와서 협업 그냥 위주로. 1인 용역을 어. 약간 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지. 요즘같이 세무사들 쏟아져 매년 내가 알기로 요즘은 한 600~700명씩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내가 그냥 1인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브랜딩을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오는 것 같아. 나도 진짜 개발자도 했었고 디자이너도 했었고 특히 디자이너일 때 회사를 다니면서 몰래 일을 외주더라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약간 전환될 때는 할만했는데 이제 완전 AI도 많이 깔리고 맞아. 워낙 업무하기 편한 환경이 되면 될수록 반대로 프리랜서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그냥 내가 없어져도 될 맞아. 수 있거든. 그냥 대기업 형태의 좀 큰 비즈니스 위주로 많이 살아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 내가 크몽에 계신 프리랜서 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좀 느껴. 왜냐면은 매출액이 팍팍 줄어드는 게 진짜? 느끼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옛날에는 너 말대로 좀 괜찮았는데 요즘 정말 맞아. 1인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 혹시 사업 운영할 때 뭐 인재관이라고 하나? 뭐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 다르고 정규직 다르고 이러진 않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디자이너분을 프리랜서로 모신다. 마케터분을 잠깐 임시 프로젝트로 이제 모신다. 그랬을 때 우리 팀이라는 느낌은 조금 확실히 약한 것 같긴 해. 그냥 단발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인재관을 요구하진 않고 오히려 정규직들은 정말 우리는 칼질 못하는 친구들 들어와서 칼질부터 배우고 이러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즘 의외로 모든 이 정보들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냥 무식하게 좀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막 요령껏 되게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누구나 나 때도 벌었지. 근데 어떤 직원을 선호하냐 하면 그게 무조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성실한 거는 일종의 이제 재능에 가깝다. 그러면 앞에 사연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까 최소 월급 보장. 이 장치가 법적으로 볼 때 프리랜서가 근로자, 약간 정규직처럼 인정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전반적인 사정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기준이 이게 그냥 다양하다. 뭐 월급을 내가 보정급으로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정직원이 되는 것이 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음. 아니면 회사 서류가 있고 그걸 내가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가 얘기한 지시사항도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좀 전반적인 사정을 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디자이너가 정말 근로자로 판명이 난다면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3년치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3.3% 뗀 건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요즘 막 그런 말 많잖아. 무슨 막 노동경찰을 만든다.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 나와서 세무조사처럼 뭔가 나온다면 이 노무 관련된 이 조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 자체를 이제 공단에다가 넘긴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뻔해 이제 음식점업에서 누가 이제 프리랜서 신고를 했고 이런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우리도 이제 다른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 프리랜서 신고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이제 3.3% 여태까지 했던 거 4대 보험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안 될 텐데 근데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다 이제 사업 점주분들이 내 생각에는 떠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4대 보험 징수해야 되는 의무자는 사실 사업주거든. 어쨌든 반반 부담이긴 해도 징수 의무자는 이제 사업주여서 사업주가 어쨌든 이걸 안 뗀 거잖아. 안 뗐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직원분들한테 다시 이거 나 이제 소급해서 나왔으니까 너 3.3% 이득 받은 거 이걸 돌려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그치. 야, 너 이거 튀어나왔는데 너 이거 내줘야겠다 이럴 수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다 이제 사업주분들이 떠안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러면 여태까지 3.3%로 신고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수정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4대 보험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좀 발맞춰가지고 사후적으로 좀 수정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우리 회사도 준비할 건데 준비를 하고 있고 미리미리 좀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동안 보장해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역으로 그 직원분께 청구하거나 퇴직금에서 깎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요거는 이미 퇴사한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아마 분명히 뭐 뭔 소리냐 딴소리 하는 직원들도 많을 거야. 그치. 처음에는 서로 좋자고 3.3% 했는데 이제 와서 너가 법을 안 지킨 거지. 나는 그때도 4대 보험을 밀어붙였으면 나 할 생각이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직원들도 실제로 있었고 있을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 대표님들이 전부 다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직원마다 다 끌고 갈 수 없으니 그치. 결국에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직원이랑 그냥 원만하게 좀 합의를 보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 나도 최근에 그래가지고 농사님이랑 미팅했는데 엄청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그냥 이런 문의 때문에.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국가가 준 일거리라. 뭐. 이 문제가 그만둔 디자이너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분위기처럼 막 이렇게 불 번지듯이 확산되는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이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 같아도 예를 들어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가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내가 만약에 찌른다고 하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문을 이미 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원장님이랑 뭐 친해서라든지 그런 사실 양심적인 부분이 있잖아. 본인도 사실 합의를 했고 그렇게 그치. 디자이너 계약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다가도 뭐 옆에서 나랑 친한 디자이너가 아, 갑자기 노동청에 다이렉트 찔러서 막 6천이 떨어져.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그냥 한번 나도 여기 슬쩍 묻어갈까라고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건지는 상황도 있거니와 뭐 예를 들어 공단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한 명만 보진 않겠지. 그 사업장에 디자이너가 한 명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전수조사. 전수조사 개념으로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오겠지.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3.3% 프리랜서 계약이 있고 그리고 4대 보험 정규직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시 세무사항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 전에는 일단 이 사람이 진짜로 프리랜서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이슈화가 돼서 웬만하면 좀 방어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랑 꼭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는 이제 당연히 잘 갖춰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근무 형태도 내가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도 그냥 일반 인터넷에 프리랜서 표준 양식 다운받지 말고 그 사업장의 좀 형태에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쓸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약하기 전에 좀 사전에 내가 이 사람이 진짜 프리랜서로 쓸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그 노무사 분이랑 이제 세무사랑 같이 좀 검토하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제는. 아 진짜 필요할 것 같네. 실제로 그럼 외식업 쪽에서도 이게 프리랜서냐, 뭐 정규직 아, 근로자냐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로 치면 약간 정규직 팀원들이랑 파트타이머 팀원들의 관계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장을 많이 좀 보긴 했어.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전에는 좀 대우를 그래도 똑같이 그치요. 해주고 거의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나가도 우리는 파트타이머한테도 인센티브가 나가는 형태가 많거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가 사실 모두가 예민한 부분인데 당연히 정규직은 퇴직금이 나가지만 어떤 타 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파트타이머 친구들은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꼬치 좀 준다. 그런 형태로 좀 하시는 분들도 왕왕 봤는데 결국에 그게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문제로 터지더라고 결국에.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좀 결과가 최악인 경우인 거잖아. 그치. 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본 점이 있는지. 너무 많지 사실. 많을 것 같아 이거는. 사람이 한 5명만 모여도 이 중에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정 떨어지는 순간도 진짜 많고 사람한테 진짜 인간에 대한 약간 불신이 생길 때도 있긴 해. 근데 그래도 포기는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업에 없고 외식업도 당연히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정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뭐 사람 안 믿고 우리는 무조건 시스템으로 돌릴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더 불신을 만드는 것 같아. 정 떨어져서 상처를 받아 좀 내 멘탈 케어를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한 거네. 그럼 그래도 사장이 그 브랜드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내가 직원들도 각자의 소중한 인생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시간을 빌려다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뭐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쟤 별로고 인간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거만해진 것 같아 이미 좀 마인드가. 그러면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못 보게 되더라고. 그럼 직원들도 그걸 느끼지. 당연하지. 바로 알지. 그러면은 성과가 예를 들어 진짜 안 나오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는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 플러스 이제 팀에 못 어울리는 좀 성격이 뭐가 나 있거나 아니면 좀 남들이 싫어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갑자기 저평가자로 이제 고가를 낮게 줘서 공고사직을 한다거나 그건 사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면담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자가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능동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이 친구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진짜 친한 동생이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너가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아. 어떤 게 고치는 게 어려운지 그리고 고치려면 뭐뭐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같이 끊임없이 끌어가 주는 거. 그러다 보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 친구는. 그러면 내 노력을 봐서라도 이 친구가 알아서 나가더라고.
그냥 나는 그냥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대표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했는데 이거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럼 본인이 알아서 거의 다 나가고. 안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좀 저성과자였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되게 고평가를 받는 친구들도 생겨.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뿌듯하겠네. 엄청 바뀌는 뿌듯하지. 걸 보면. 엄청 뿌듯하지.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것 같아. 사실 나는 그 성취감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한 30-40%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어쨌든 돈으로 계속 직원들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 성취감이지. 이런 포인트들이 어쨌든 돈은 안 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시간이 시간을 들지. 써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애사심이 생기면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같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나는 무조건 돈도 적당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뭐 이 반대로 대표의 시간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마다 다 24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리소스를 쏟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 업장이 있는데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와가지고 2시간씩 교육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거나 고마움을 느끼거나 해서 변하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거기서 뭐 갑자기 왜 이제 나를 2시간씩 잡아주는 이렇게 느끼면 떠나가는 거. 그치.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좀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직원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최근에 그 런던 베이글 사건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거기는 엄청 큰 조직이잖아. 사람도 뭐 그럼. 600명 될 거고 음. 대표가 사실 일일이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챙기긴 어려울 거야. 사실 정답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돼도 다만 내가 그런 일을 사장으로서도 보고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생기지 않으려면 사장의 입장으로서 시스템으로 이제 사업을 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좀 정말 내 귀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중소기업이 어쩌면 이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러니까 사람 관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사람한테 시간.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어떻게 성장시킬까 막 어떤 시스템으로 내가 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굴린다고 하잖아. 그렇게 할까? 근데 그런 거는 난 없다고 생각해 사실. 그거를 내가 아직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되게 시스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 촘촘하게 시스템을 짜놓지만 결국에 그걸 지탱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지탱할 의지가 없다면 그 시스템은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의지를 계속 사람들한테 북돋으려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양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런던 베이글에서 조금씩 좀 결여되거나 무시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누군가 90시간 누군가 옆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이래도 잘 돌아가 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경영진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처럼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나 이제 직원 관리로 문제들로 이제 고민하는 사장님들께 한마디 더 덧붙여 주자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합의의 영역이 지금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이제 진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내가 직원한테 돈을 아껴서 안 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합의라는 건 어쨌든 둘이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거를 4대보험하면 손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동시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 팀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면서 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고민을 하셔야 이게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뭉뚱그려진 생각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요즘 가짜 3.3% 잡는다고 해서 아마 다른 대표님들이 진짜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이제 3.3%를 정규직 전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환하실 때 생기는 부담들은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컨설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담당 세무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요번 일을 계기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사업 구조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만 힘들지 않다. 다 네, 힘들다. 다 힘듭니다. 저희도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네. 그렇게 위로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대처를 잘 해보시죠. 네. 네, 지금까지 짠돌이 형제 세무사 김찬희 외식업자 김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